안녕하세요. 아동간호학 한은경입니다. 저희 마지막 시간이에요. 이번 시간은 좀 짧게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시간 어디서부터 하시면 되냐면요. 지금 저희 6대2 넘어갔고요. 6대2에서 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. 4번 문제 선천성 고관절 탈구로 힙 스피카 캐스트하고 있다. 석고붕대하고 있다. 라는 얘기고요. 석고붕대를 하고 있을 때 간호중재로 옳은 건 뭐냐. 석고붕대 했다라고 하면요. 피부간호 사정해야겠다. 피부간호 잘해줘야겠다라고 할 수 있고요. 이 석고붕대는 항상 건조하게 유지시켜야 되고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는 손가락으로 누르거나 만지는 행위 이런 것들을 안 해야겠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. 그리고 이런 보시면 이제 석고붕대 안에 단단한 천을 대어준다. 단단한 천을 대어주면 이 단단한 천에 의해서 더 쓸리겠죠. 그래서 단단한 천이 아니라 부드러운 면으로 된 천을 대어줘서 피부 손상을 예방해야 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석고붕대 접촉되는 피부에 로션이나 오일을 발라주면 피부가 더 연해지면서 자극을 쉽게 받을 수 있다고 해요. 그래서 이런 것들 발라주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고요. 석고붕대가 마르기 전에 손가락으로 지지한다. 아니요, 움직일 수 있는데 혹시라도 움직인다 하면 손가락이 아니라 손바닥으로 지지해서 움직인다라고 할 수 있어요. 잘 안 말랐을 때는 손가락으로 눌러버리면 마르지 않은 부위가 손가락에 눌려서 변형이 될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손바닥으로 부드럽게 이렇게 지지하면서 해라. 허리 부분에 접착성 테이프를 적용해서 피부를 보호한다 있는데요. 허리 부분이나 발목 등 석고붕대 끝부분이요. 석고붕대 끝부분에서 접착성 테이프를 붙여주면 울퉁불퉁한 석고 끝부분이 복부에 닿아서 발생하는 피부 손상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죠. 5번 복부 팽만을 예방하기 위해서 복부 부분에 압박대를 대어준다. 아니죠. 압박대를 대버리면 복부 팽만이 있을 때 더 심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. 그래서 정답은 4번이요. 5번 구순혈과 구개열 교정수술을 하려고 한다. 수술 직후 가장 우선적인 간호 진단은 뭐냐라고 되는데요. 구순혈과 구개열에 대해서 알아야겠죠. 구순혈이다, 구개열이다 라고 하면요. 구순, 입술이 이게 연결이 잘 안 된 거죠. 입술이 좀 약간 벌어져 있다라고 할 수 있나요? 그리고 구개라고 하는 것은 입천장을 말하는 거예요. 그래서 입술 사이에 갈라져 있는 거, 좀 연결이 잘 안 되어 있는 거예요. 부적절한 조직. 구개열이라고 하는 입천장 안에 뭔가 틈이 있는 거, 이런 것들을 구개열이라고 하고요. 두 개 다 있는 것을 구순구개열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이런 구순구개열의 원인은 뭐냐? 유지연이나 산모가 임신 중에 풍진에 걸렸을 때, 그죠? 그리고 노산, 모성의 흡연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구순열이나 구개열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해요. 보통 이것이 있으면 빨기반사 이런 것도 잘 안 되고요. 흡철이 안 되잖아요. 그러니까 수유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영양 문제가 생길 수 있죠. 그래서 빠르게 교정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보통 태어나고 나서 3에서 6개월 이내에 조기 수술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. 이 수술을 빨리 해서 수유를 용이하게 도와주고 모화 결속을 증진시켜 주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이제 수술 후에는 수술하고 나서 충분한 영양 공급을 해야 하고요. 길고 구멍이 큰 젖꼭지, 부드러운 플라스틱, 압축 용기를 사용하는 게 좋겠다. 수유할 때 도움이 되겠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수유 시 똑바른 자세를 유지해 준다라고 할 수 있고요. 그리고 수술 후에는 일단 입과 관련된 수술을 했기 때문에 기도 유지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. 그래서 기도 개방을 유지하고 수술 부위의 봉합선이 터지지 않도록 아이가 건드리지 않도록 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. 이런 수술 부위가 밑으로 가지 않도록 보기를 취하는 행위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가장 우선적인 간호 진단은 뭐냐? 기도 유지가 잘 안 될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연화기능 장애와 관련된 기도 유지 불능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. 유당불내증 진단 아니요 발음 맞죠? 유당불내증을 진단받은 5세 아동에게 추가로 제공해야 할 음식은 뭐냐? 유당불내증이다라고 하면 유당 젖당을 말하는 건데요. 유당을 분해
승화시키지 못해서 설사나 구토 등의 증상을 보이는 질환을 유당불내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. 유당불내증의 원인은 선천성 유당불내증인 경우 유전적 요인에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. 어떤 증상이 일어나냐? 심한 설사를 보이거나 폭발적이고 거품 나는 물 같은 대변을 보게 돼요. 그리고 4, 5세의 아동의 경우에는 우유를 거부하면서 탈수나 장내 가스들이 발생할 수 있다입니다. 이 유당불내증의 진단은 뭘로 하냐? 소장 생검 시에 락티아제가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. 그러면 어떻게 치료를 할 수 있냐? 유당을 아예 안 먹이거나 적게 먹이는 게 치료가 되겠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런 유당불내증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우유나 유제품 등을 못 먹게 되잖아요. 제한하게 되잖아. 그래서 뼈에 문제가 생기죠. 뼈에 무기질화가 생겨서 골밀도가 감소하고 골다공증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유당불내증이 있는 아이들은 골다공증, 뼈의 골밀도 감소를 예방하기 위해서 칼슘을 제공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.